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고려도경의 루트를 분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려사에 관련된 내용 별로 없었고 고려도경의 위치를 막연하게 고려도경 읽어보시면 내용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했다면 우리 이민구 대표님과 저희는 이제 지명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고려도경에는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북경으로 들어가는 병남도까지 도착하는 굉장히 많은 지역명을 이제 찾으신 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일반 시민 이민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바닷길입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고려도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송나라에 사신 서궁이 고려에 한 달간 머물면서 기록한 책이고요. 오늘 보실 내용은 저기 밑에 파란 부분인 고려도경의 바닷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역사 연구가들의 해석인데요. 대부분 닝보 영파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흑산도, 군산, 현재 개성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역사 연구가들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일반 시민이고 그냥 책고 구독자로서 그냥 순수하게 고려도경의 바닷길을 구글 지도에서 망망대해라는 구글 지도에서 사방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북쪽으로 검색이 되는 데까지 다 검색을 해 나갔습니다.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1번 고려도경의 지명을 구글 지도로 검색하면서 점을 찍으면서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도착한 지점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려도경, 고려사 저로 개경 기초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주변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700년도, 1800년도 고지도를 통해서 바닷길로 이제 북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쭉 정리한 건데요. 전체 해도에서 쭉 나오다가 X 표친 거는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띄엄띄엄 어찌어찌 해서 마지막 종착지인 병난정까지 검색이 됩니다. 보시죠. 처음 출발 지점은 초보산인데요. 닝보시의 초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두산과 교문이 나오던데요. 호두산 그리고 교문 그리고 심가문은 이제 약간 오른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매잠 바로 옆에 매잠 그리고 동래산이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동래공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양초가 나오고 반양초가 검색이 돼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닝보시의 초보산부터 이제 반양초까지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웨이포인트가 찍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수양이 나오고요. 백수양은 딱 지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지만 일단 설명을 한번 잠깐 간단히 보겠습니다. 백수양은 그 근원이 말갈에서 나왔기 때문에 흰색이 된 것이다. 흰색이다. 그다음에 황수양은 모래톱이고 황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황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흑수양은 검은색 먹 같아. 검구나. 라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서 저런 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위성 지도를 한번 볼까 해서 천리안 해양 관측 위성 2호기로 현재 찍은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백수양, 황수양, 흑수양으로 유추할 수 있는 우리가 기존의 역사 연구가들이 해석하는 루트가 아니에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협계산이 나오는데 일단은 정동이라고 나오는데 방위각은 일단 무시하고 협계산 그리고 중국과 이족이 이것을 경계로 삼는다라는 이제 문장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협계산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여기 협산이 이제 어깨 동무하고 개를 이루는 지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서금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을 바라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둥반도가 막혀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갔을까? 돌아갔을까? 질러갔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미 의회 도서관에서 직내 산동 양성 여지전 1800년도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산동반도를 질러갈 수 있는 지도. 질러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쪽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흑산을 검색해 보니 양쪽 사이가 많이 패 있고 배를 감출만하다. 여기에 흑산로가 검색이 됐고 저렇게 조금씩 배를 감출만한 만들이 있고 저쪽 안에는 칭다오 안쪽에는 큰 이제 만이 있고 지형과 일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렇게 아까 그 직내 산동 양성 지도에 있는 그런 기울기로 계속 찾아 올라가 봤더니 난산도가 나오는데 천선도라고 한다. 그래서 지역이 천선이 검색이 됐고 그 다음에 백이도가 나오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백이묘초이 검색이 됐고 그리고 춘초섬이 나오는데 그럼 이쪽으로 쭉 가보니까 춘초 저기 밑에는 춘초병원이고요. 그 밑에 하트는 위에는 이제 백업 춘초원이라고 하는데 춘초라는 지역명이 발견이 돼서 이쪽 내가 생각한 길이 맞는가 보다 하고 계속 찾아 올라가 보니 이제 빌랑초가 나왔고 예상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살이 나오고 죽이 여기 다 죽 지역이 많이 나오고 군산도는 안 나오지만 그 안에 내용에 오룡, 자복, 숭산 행궁의 숭이 오룡헌 자복은 저거 말고도 많이 나왔고요. 숭이 일단 글자가 나오니까 표시를 해 나가 보는 거죠. 그다음에 횡서 군산도의 남쪽에 있다. 군산을 그러니까 천진에서 약간 남쪽에 횡강리가 있었고 자운이 나오고 부용 밑에 부용은 스펠링이 좀 다른데 그 다른 스펠링이 이거고 부용 그리고 실제로 머문 기간이 여기서 많이 머물렀거든요. 군산도에서 천진이 군산도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쭉 가서 이제 안흥 구두산 구두 이제 조금씩 올라가죠. 당인 경원정 조금 더 올라가서 경원 목문이 있어요. 경원 그 다음에 이 합불이 안 찾아져서 한동안 계속 찾다가 이쪽에 서합 와촌, 동합 와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와자가 불자랑 비슷한데 해서 이제 편을 찾아봤더니 와자가 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서합 와촌, 동합 와촌을 이제 합부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수령 작은 바다가 여기서부터 나뉘어 흘러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골이 나온다. 저기가 이제 조백하로 흘러가는 이제 이쪽으로 물길이 흘러가는 저기에 물길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갈라져서 왼쪽으로 가면은 용골이 나와요. 검색이 돼요. 저기가 실제로 고지도로 보면 물길이 북경으로 흘러가는 세 포인트예요. 거기가 다 용골로 나오는데 이제 쭉 따라가 보니 이제 저 위에 용골 쪽으로 갔을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병란정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물길 따라서 현재 병란교로 검색이 되고 그 병란교 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고려도경의 해도를 구글 지도에서 점을 찍어서 한번 따라와 본 거고요. 이 다음 스텝은 저게 배로 다 갈 수 있는 길인가요? 그거 맨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육길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산둥반도는 막혀 있지만 1800년도 지도를 보면 아까 보셨듯이 해도로 갈 수 있었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거기는 다 물길이었다고 얘기를 아, 합니다. 그러면 육지인데 어떻게 해로 가요? 네? 육지 아니야 육지. 지금은 육지죠. 1800년도 지도를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찾기 위해서 미국의 도서관을 뒤져서 1800년도 지도 물길로 그때는 갔어요. 해로였단 말이? 그땐 바다였다고? 세계의 섬이라고. 산동반도 섬이었던 게 일단 일단은 웨이포인트를 찍었더니 저렇게 갔고요. 일단 그게 검색이 돼서 웨이포인트를 찍고 간 거고요. 그러면 거기가 정말 송나라에 사신 서금이 도착한 곳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도경이나 고려사나 고려사 자료, 개경 기초 자료 등에 있는 것들이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한번 사서들을 막 뒤지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고려도경의 내용인데요. 병란정은 왕성에서 30리 떨어져 있다. 일단 교인데 병란교에서 자궁성까지 12km. 30리 정도 되네. 그 다음에 요것도 고려도경의 내용인데 왕부 안에 태화문이 있다. 자금성 안에 실제로 스펠링이 똑같은 태화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에 수강궁을 짓다. 자금성 안에 수강궁이 있고요. 고려사에 만춘정이라는 건물이 나오는데 자금성 안에 만춘정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사 저료에 어하원이 나오는데 자금성 안에 어하원이 있고요. 스펠링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경 기초 자료인데 개경문 쭉 읽어보면 명칭을 황금문으로 이름을 고쳤다. 황금문. 그다음에 고려사에 보화전이라는 건물이 나오는데 보화전이 있고요. 고려사에 중화전이 나오는데 중화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경 기초 자료의 황성에 대한 설명인데 고려사의 둘레가 2,600칸, 뭐 한 칸에 1.818m에서 전체 4.7km 다 둘레가 4.7km다 둘레가. 그래서 제가 천안문까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4.7km. 여기가 황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황성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황성과 또 관계되는 사서 기록들을 뒤지다 보니까 주장문은 고려시대 개경 황성의 남쪽 성문이다. 남쪽에 주장문이 있나 찾아봤죠. 남쪽에 현재 스펠링이 똑같은 주장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장문 안에 뭐 승평문이 있다. 주장문 어디 근처에 승평문이 있다는 건데 고려 도경에 승평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승평문은 왕궁의 정남문이고 2층 누각이 있고 양쪽에 두 누각이 있고 세 문이 쭉 늘어서 있다. 북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정문. 영정문의 위치가 어디냐? 황성이라고 제가 가정한 곳의 정남 쪽에 주장문 옆에 영정문이 있는데 그 모습이 저렇고 그러니까 고려 도경의 묘사와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영정문이 승평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바닷길로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거 두 개 다 이제 미의회 도서관에서 뒤져서 찾은 거고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진례 산동 양성 여지전도 천진을 거쳐 통주에서 자회전해서 북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장강입회 운하 북경 뒤에 고궁이 중요합니다. 북경 고궁으로 들어가는 길, 수도 고궁, 고려의 고궁, 서경이라는 얘기죠. 천진을 거쳐 통주에서 자회전해서 북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송나라에 사신 서금은 닝복, 초보산에서 출발해서 백수양, 황수양, 흑수양에서 헛계산을 바라보고 이제 흑산, 천선, 백이, 춘초를 거쳐 빌랑, 경원, 합굴, 용구골에 도착해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병란정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저기 산동반도 질러가는 저 루트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660년에 소정강이 백제를 치러 간 거꾸로 이렇게 치러 간 경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영파 지역은 그러면 그때 당시 어느 나라 지역이었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친고려 지방 호족들이 다스리던 그리고 약간 이제 신라 호족들이 다스리던 지역이 아니었을까? 요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국내 최초로 고려도경을 지명으로 분석을 유 대표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안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책보고 연합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 자료 공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이민구 대표님이 이제 뜨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민구 대표님 대표로 해서 앞으로 이제 책도 나올 거고요. 또 이 지금 서궁의 고려도경 외에도 고려사의 모든 지역명이 이제 서경 그러니까 고려의 서경을 황도라고 불렀습니다. 황도라고 불렀고 개경이 있는 거고요. 개경이 이제 당산에서 아까 위로 올라 당산 쪽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천진을 걸쳐서 개경을 걸쳐서 황도인 서경으로 들어가는 코스 지명을 보셨습니다. 고려사에도 거의 동일한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책 보고 영상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시켜드릴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충분히 믿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크리스 약사님이시라고 분당의 약사님이신데